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시는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도 의술과 인문학에 대해서, 코로나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와, 새해 들어서 저희 이렇게 또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 처음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 예. 네, 네. 새해 어떻게 좀 출발이 괜찮으셨는지요? 네. 예, 좋았습니다. 예, 네. 상황은 안 좋지만 네, 네. 네. 희망적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박사님 오늘 제일 먼저 코로나19 현재 현황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예. 하여튼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만 미국에서 2,200만이 돼 있고, 그렇죠. 아유. 네. 뭐 사망은 37만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정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점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아주 확산이 심한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15명 중에 1명이 걸린 꼴이에요. 벌써. 아이고. 예. 전국적으로 꽤 볼 때요. 높은 수치네요. 네. 예, 그건 굉장한 거죠. 그다음에 그때 LA 카운티에서는 4명 중에 1명 걸렸다고 그렇게 아이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LA 카운티의 그 확산은 아주 그냥 굉장한 확산이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예. 지금 제 주위에 뭐 클리닉에서도 환자분이나 가족이나 하는 분들이 좀 감염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은 거는 이 병원들이 꽉 차서 이제는 예,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병원에 베드가 180개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만 입원한 사람이 뭐 200명이 넘어갔다. 그래서 엑스트라로 베드를 막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네. 예, 병원마다도 꽉 차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망한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모든 장의사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 꽉 차서 네. 적체 현상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죠? 장례 집회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도 막 2달, 3달, 1달, 2달을 이렇게 미쳐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예방 주사를 이제 계속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2번째 것까지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클리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희 그 널스라든가 메디컬 그 스태프들, 네네. 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지난주에 맞았는데 뭐 제 와이프도 이제 같이 이 클리닉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USC 지나서 어떤 파크에서 뭐 가는 데 가서 이제 토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거의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렸어요. 줄이 길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맞긴 맞았는데 이제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셀룰라 폰으로 바코드 같은 것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상당히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예약도 미리 했지만 그래서 오랜 예약을 했는데도 많이 기다렸고 그러게 겨우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시고 그런 거 컴퓨터 모르시는 분은 지금 말 수 없겠어요. 그 정도로 또 좀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 오겠군요. 예, 또. 예. 네, 그러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분들만 먼저 맞으니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니어 분들 나이 드신 한국의 그 노인들은 그 가서 맞기는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교사들 그다음에 75세 이상 된 분들은 다음 단계로 이제 맞기 시작할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또 다른 분이 더 맞겠죠.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런 저희 클리닉 같은 데서 네네.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된다고 봐요. 네. 다음 단계 다른 또 예방주사가 나와서 이제 상온의 그런 냉장고에도 보관할 수 있고 더 많은 수가 나올 수 있을 적에 이제 편하게 이런 클리닉에 와서 맞는 다음 단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결국 6월, 7월까지는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올해 박사님. 하반기 되면 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그 일반인들이 만약에 백신 접종하게 되면 주치의에게 가야 하는지 병원을 지정해서 뭐 통보가 오게 되는지 이걸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네요. 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입 막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보가 있지만 네. 앞으로 일반 모든 분들에게는 언제쯤 어떻게 맞는가 하는 거를 아직 확립된 게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라 말씀하시니까 뭐 7, 8월 이후에는 네.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기대를 좀 해봐야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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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또 인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 언어와 문자를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한데, 근데 왜 인문학인가? 네.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왜 인문학인가? 또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대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참 인문학이 정말 좀 물결을 탔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대세다. 예.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이런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진단과 또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있게 해서 또 우리 인문학을 보지만, 근데 인문학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이론과 학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탐구하면서 그 현실과 이상과의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게끔 실제로 우리가 깨닫고 얻은 것을 실천하고 삶에도 좀 적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학이 우리가 중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도 상황도 이 대세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살아계실 적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크라테스하고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애플 전부라도 내주겠다. 그 정도로요. 예,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런 뉴스 때문에 한국에서도 더 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도 전해드리게 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 고도에 발달된 그 문명과 이런 속에서는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그런 깊이와 삶에 대한 그런 성찰과 이런 게 다 있어야 어떤 새로운 게 창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인문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문학에 관심들을 갖게 됐나 봐요.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그 대학교에서 인문학 교수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아직은 찬밥이래요. 왜냐하면 대학원에서 대학원 교수 숫자하고 거기에 등록해서 공부하겠다는 대학원 학생 수가 거의 같대요. 아이고. 그만큼 그러니까 프라이빗 레슨 되겠네요. 프라이빗 레슨. 네.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돈 되고 인기종 뭐 이런 거에는 또 그걸 우리가 인문학을 이용하는 데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진짜 우리가 사는 게 무엇이고 내가 누군가 이런 근원적인 해답과 함께 이 필요한 인문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대학교 상황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그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예를 들면 미국도 프린스턴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 이런 대학이 처음에는 사실은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대학으로 출발했다 그래요. 초창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 대학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냥 기술을 배우고 그런 것만 배운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요새 점점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진짜 온라인 좋은 점은 그 분야로 최고의 권위자, 최고 강의 잘하시는 분 걸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게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난리지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학 그 생활을 통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 인문학적인 이런 것에 또 천착하고 또 교수들과의 관계 같이 이게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걸 모두 얻고 나올 적에 그 사실 대학 교육의 원의 목적은 그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 또 그런 그냥 실용적인 것만, 그러니까 뭐 학교가 아니라 학원 같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그 대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오늘날 대학이 거의 모든 대학이 너무 진보주의적으로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뭐 어떤 믿음이 있는 학생이라도 대학을 나오게 되면 다들 현실주의자, 회의론자, 실용주의자가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또 분위기도 있다고 봐요, 대학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인문학 하면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그래요,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 문학, 네. 역사, 철학. 네. 예, 학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한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인문학의 3대 명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영원한 질문이고 명제죠. 예.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런 데 대한 질문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거죠. 첫 번째는 인간 자체에 대한 거라면 삶에 대한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은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말해서 죽음.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근데 완전히 죽는다는 게 내가 보험을 많이 들어두고 좀 편하게 어떻게 그런 뜻의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준비되고 죽음이 어떠한 걸 알 적에 사실은 내가 누군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살 것인가, 의미 있게 살 것인다는 문제가 같이 연결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연결되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이 3대 명제는 계속 따라온 것 같아요, 인문학에서.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화두가 있어요. 네. 이 모든 거를 놓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과연 벽인가 문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벽입니까 문입니까? 참. 좀 두렵죠. 일단 죽음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벽이라는 거는 절망을 말하죠. 두려운 거죠. 예. 네. 문이라 그러는 것은 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니까 그건 희망이라는 거죠. 새로운 그러네요. 시작.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사실은 모든 인문학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탐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서양 세계의 인문학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호메로스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호모라고 그냥 호모. 네, 그랬었죠. 호모. 예,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 네네. 예, 이분이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한 2700년 전 분인데, 이 호모라고 부르죠. 호모라는 이분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거의 그리스의 고대 서사시인데, 네. 거의 가장 중요한 거의 첫 번째 그런 문헌이고 클래식한 고전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소경이었지만 모든 담론과 생활의 지혜 같은 이런 것을 서사시로 다 써냈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리아드라는 거는 10년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전쟁을 10년 동안 한 얘기래요. 이제 거기서 트로이 목마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전쟁 그리스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 10년의 얘기고, 그다음에 오디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돌아오는 게 고향으로. 부하들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스토리인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귀향에도. 그래서 그걸 오디세이라는 고대 서사시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오디세이란 말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은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됐어요. 오디세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long journey, 그러니까 긴 여정이라는 뜻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같은 그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버뱅크인가 어디 산꼭대기에 오디세이라는
식당, 바베큐 식당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네요. 저 혼다의 자동차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디세이. 혼다의 그 미니밴이요. 네. 오디세이 있군요. 네. 그걸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요즘 젊은이들. 긴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긴 여정. 긴 여정을 함께하는. 근데 이런 그 호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런 서사시를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한 사람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 우리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지는 그런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다 이번에 영향을 받은 거죠. 철학자의 그런 철학자네. 면에서는 그 호메르스란 분이 인문학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문제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 인간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 좀 천착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플라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덕의 문제, 그러니까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서는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남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정의롭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 아름다운 그 예술로서 한번 승화해 보려는 그런 거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인문학에서 계속 추구하고 지향했던 가치가 진선미의 가치라는 거죠. 진선미. 그러니까 진은 진리죠. 소크라테스 진리. 선은 도덕이죠.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미는 예술이죠. 문학, 예술 이런 거. 그러니까 진선미 가치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그 플라톤의 제자 중에 세월이 흘러서 바로 키케로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키케로요.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그 시자가 그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시자를 죽이지, 양자가. 시자가 너마저도 여러 번 칼로 찔렀대요. 근데 이제 그 피 묻은 칼을 가지고 이제 그 브루투스가 키케로한테 간 거예요. 키케로가 그 당시에 공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봐요. 최고의 로마 시대 최고의 웅변가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유명한 그 좋은 말들이 많죠, 그분이.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리스의 민주주의 가운데서 그거를 갖다가 와서 독재가 아니라 왕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는 이제 첫 번째 그 시저가 된 그 시저의 그것을 죽인 것 자체로 또 키케로는 그렇게 즐겁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다음부터 뭐 은둔하면서 이제 글을 많이 썼대요. 무슨 의무론인가 같은 그런 국가론인가 그런 책도 쓰고. 그러니까 키케로는 그 서양 정신 안에는 제일 그 지도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밑에 귀족 같은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일반 평민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키케로는 거기에 더해서 정의까지 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소크라테스 집단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우리가 하얀 대낮에 등불을 두고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도 진짜 철학자죠.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시각이 필요하죠.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고 또 시각의 반대말은 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둠이 있는가, 또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가. 디오게네스는 사실은 그런 밝은 태양 아래서도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어두워서 등불 다닌다 그 말할 적에는 그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뜻에서 모른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날도 길이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과연 인문학이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모색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 왜 인문학인가, 또 인문학의 3대 명제인 인간과 삶과 죽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그 인문학의 아버지들, 우리가
사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철학자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네. 좀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3분 정도 여러분 네. 기다려주시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기다리셨죠. 네. 오늘도 예. 인문학 강의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사실은 저는 뭐 인문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매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거가 너무 거리가 느껴진 걸 원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단지 좀 멀리 떨어진 무슨 고상한 철학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내일의 우리 살아가는 삶과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고 좀 해답을 찾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히 유럽의 서양적인 그런 인문학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문학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죠. 그거는 사실은 문학은 예술의 방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는 도덕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진리는 그 철학과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선미의 가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헬라 철학적인 그런 철학자와 이런 모든 것을 상고할 적에 그들이 진선미의 가치를 계속 추구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날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지식인들 모든 것에 좀 이렇게 녹아 있고 그들 속의 삶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헬라 철학적인 그런 가치가 진선미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가치는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봐요. 기독교적인요. 예. 기독교적인 가치.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진선미의 진하고 관계가 있고 진리와 네. 또 사랑은 사실은 사랑의 실천, 그사마리탄, 선한 이웃, 네. 선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도덕과. 그다음에 이제 소망은 또 아름다운 미, 네. 아까 말한 문학, 예술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철학적인 그러한 사상과 이런 모든 것과 또 기독교적인 그러한 지향점인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이 함께 어떻게 보면 시주가 날줄로 엮여서 그 서양 사람들 속에 고상한 가치로 추구하는 가치로 이렇게 생활 속에까지 문화가 되고 이런 데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오래전에 홍세와 이런 홍세라는 분의 파리 운전사라는 걸 보고 참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파리 운전사요. 파리 운전사.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분 홍세화 씨라는 분은 서울대학 다니시다가 이제 파리로 가게 됐어요. 네. 오래전에. 이제 거기서 오래 살면서 운전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때 나와서 이제 파리 운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수필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거기서 기억에 남는 거는 프랑스 사람들의 관용의 정신, 톨러런, 관용. 그러니까 사실은 파리라는 프랑스라는 것도 한참 왕정파, 공화파,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신교와 구교, 그렇게 피비린 나는 싸움과 많은 그런 게 있었죠. 그걸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배우고 깨달은 한 가지 가치는 관용의 정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 거기 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 살면서 물론 미국이 문명적으로 발달한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인상을 받고 좋았지만 또 그것 말고 사실은 또 미국 사람에게도 그러한 어떠한 뿌리가 내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미덕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친절한 거,
그다음에 이런 관용의 정신, 또 자유와 평등, 그런 가치들이 어느 정도 이 미국 안에도 좀 스며들어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온 그런 이제 인문학적인 이제 그런 탐구와 소양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 것도 있고, 또 그런 좋은 정신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영원한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죠. 아까 했던 화두.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벽인가 문인가. 네. 이걸 다시 한번 또 질문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인문학에 사실은 답이 없어요. 문제는. 그렇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지요.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죠, 사실은. 하지만 그건 부분적이지 결정적인 답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도 아니고 그 인문학자의 그런 좋은 강의를 들을 적에 그분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인문학에는 그렇지만 답은 없다. 무슨 답이 없냐면 죽음이 벽인가 문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정답은 없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문학도 뛰어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시대적인 거.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13세기에 네. 흑사병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흑사병. 예.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대요.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네.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그쵸.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정말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들 옆에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식인이라든가 철학자라든가 많은 그 인문학적 그런 분들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많이 더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 13세기에 흑사병이 있었대. 그러면 21세기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지금 오늘 통과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를.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도 있고 어둠도 있고 혼돈도 있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말은 생명이죠. 그렇죠? 네. 네. 어둠의 반대말은 빛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혼돈의 반대말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길. 방황이 아니고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태 속에서 인문학도 뛰어넘어가면서 생명과 빛과 길, 우리에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또 질문도 해보는 거죠. 네. 한 가지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그 이전에 호르메. 네. 그 다음에는 한 분을 말하고 싶으면 그 역사 속에서 바로 미켈란젤로를 말하고 싶어요. 정말 세계 예술가. 예. 예. 미켈란젤로 잘 아시잖아요. 네. 이 미켈란젤로가 잘은 몰랐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메디치 가문에 양자로 들어갔다든가 그래요. 유명한 그 메디치 가문. 플로렌스의 메디치 가문. 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워낙에 그 플라톤의 그런 철학을 갖다가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런 집안이래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서 그 미켈란젤로가 그걸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나 예술가만이 아니고, 예. 이 사람은 인문학자 중에 인문학자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런 철학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인문학의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네, 그런 또 훌륭한 작품들이 예술 작품 세계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그런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 자기가 자신을 그려놓은 건가 봐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네, 그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에 그게 무엇일까, 우리 시선을 갖다가 한번 보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라는 사태 속에서 인문학도 뛰어넘고 또 미켈란젤로가 그 아름다움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예술 세계, 그걸 통해서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인간의 숙명이 이 벽인지 문인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의학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거죠. 네. 결론이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습니다. 열려있는 방식으로 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더 맞춰보려고 그래요. 네. 오늘 서울 메디컬 그룹의 우리 한경모 박사님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본 인문학이 무엇인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우리가 좀 겪어야 하는 그런 나에게 던지는 질문, 화두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가 뭐 2주에 한번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또 다른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선생님 또 2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우리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네. 한경모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요, 그래도 이 시기니까 또 이런 어떤 나에게 던지는 화두, 죽음인지 또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워낙에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네, 시대에 따라서 우리 삶 자체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거에 따라 변화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